자, 안 온 학생들은 요 영상으로 하는 거고요. 일단 252에서 253쪽 이거 먼저 풀어야 됩니다. 이거 먼저 풀어주시고, 안 온 학생들은 영상 잠깐 멈추고 이제 푼 다음에 다 맞춰주세요. 자, 이거 풀어볼게요. 먼저 풀고 갈게요. 한 것 같고, 다른 친구들은 아무튼 이 문제 푼 다음에 영상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화학 반응과 관련된 설명이다. 각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시오.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활성화 에너지. 반응 과정에서 소모되거나 변하지 않으면서 반응 속도를 바꾸는 물질을 촉매라고 합니다. 촉매. 정촉매는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고요. 부촉매는 반응 속도를 느리게 하고. 지금 여기가 왼쪽에서 무조건 오른쪽으로 가는 겁니다. 반응 진행은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반응물의 에너지고 여기가 생성물의 에너지거든요. 근데 반응물하고 생성물하고 에너지 차이는 반응열이라고 해요. 반응열. 반응열은 변하는 게 아니고 반응물에서부터 요만큼 요게 이제 전이 상태가 될 텐데 하여튼 요 상태가 이르는 그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가 활성화 에너지, 그렇죠? 니은은 반응열이라고 하는 거고, 디귿은 의미가 없습니다. 디귿은 의미가 없고요. 이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에 해당하는 것은 기억이고, 이 화학 반응은 발열 반응이다. 에너지가 낮아지기 때문에 남는 에너지만큼이 발열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에너지가 낮아지면서 에너지가 나오는 겁니다. 광합성은 이 반응에 해당한다. 근데 이런 발열 반응, 이런 반응은 화학 결합이 끊어지는 그런 반응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주로 이제 뭐 분해되거나 뭐 이런 거야. 근데 그런 거는 이화작용이에요. 이화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광합성은 합성이 되는 거고 동화작용이고, 동화작용이 일어나는 경우는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높아야 돼. 이런 식으로.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높아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봐봐. 여기에서 활성화 에너지는 이만큼이야. 활성화 에너지. 여기가 활성화 에너지입니다. 활성화 에너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만큼 활성화 에너지인데 이렇게 진행이 될 때는 반응물에서부터의 맨 꼭대기까지예요. 그거 좀 헷갈리는데 그거 아셔야 되고, 촉매가 있더라도 니은의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 이거 맞습니다. 촉매에 따라서 변하는 거는 활성화 에너지고요. 맞는 건 이제 기억, 디귿만 골라야 됩니다. 자,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의 특징으로 옳은 거. 생체 촉매가 꼭 필요해요. 생명체 내의 온도가 낮기 때문에 이거를 보내기 위해서 촉매가 꼭 필요합니다. 생체 촉매라고 해도 되고 효소라고 해도 되고. 비교적 저온에서 반응하는 거 맞고요. 에너지를 소량씩 여러 번에 걸쳐 흡수하거나 방출한다. 이거 맞아요. 한꺼번에 방출하거나 흡수하면은 이제 큰일 나. 만약에 뭐 밥을 먹었는데 한꺼번에 방출되면 막 불이 나. 큰일 나요. 그러면 조금씩 이제 흡수하거나 방출해야 됩니다. 가와 나에 관련된 이 아미노산들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단백질을 만드는 거니까 이거는 동화작용이고,
포도당을 분해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이화작용인데, 자, 가와 나에 관련된 거 있는 대로 골라라. 가에 관련된 거, 동화작용에 관련된 거네요. 그 기억 일단 고르시고, 합성하는 거야, 합성. 합성할 때 에너지가 흡수돼야 돼요. 왜냐하면 그 결합을 만드는데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예, 그 화학 에너지가 그 안에 저장이 됩니다. 에너지 흡수해야 되고, 니은은 이화작용이고 뭔가 분해하는 거고 에너지가 방출되는데, 화학 결합이 끊어지면서 에너지가 방출돼요. 거기에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가. 그래서 니은, 디귿, 미음 골라야 됩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물질은 단백질로 되어 있고 생체 촉매라고도 하고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준다. 효소라고 쓰면 돼요. 효소. 자, 그 다음에 활성화 에너지. 여기서 활성화 에너지는 효소가 있을 때와 없을 때. 효소는 대부분 정촉매야, 정촉매. 정촉매이기 때문에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게 되어 있고요. 효소가 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는 B고 효소가 없을 때는 A고, 효소의 작용으로 변화된 활성화 에너지 양. 변화된 양을 물어봤죠? 그러니까 원래는 A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한데 B만큼밖에 안 드니까 변화된 양은 A에서 뺀 거만큼이에요. 기호로 써야 되니까 이렇게 써야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원래 효소가 없으면 이만큼 필요한데 효소가 있으면 이만큼만 필요하니까 이만큼 줄어든 거지, 줄어든 거. A에서 뺀 거만큼이 줄어드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이화작용 끊어내는 거니까. 그 다음에 효소에 해당하는 것은 B고요. C는 뭐라고 말하냐면 효소, 기질, 복합체 뭐 이렇게 얘기해요. 효소, 기질, 복합체가 됐을 때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고, A는 여기서는 반응물이라고 봐야 되고, B는 효소고, D가 이제 생성물이 되는 거죠. 생성물이고, 요 작용은 이제 이화작용입니다. 끊어내기 때문에 이화작용이고요. 됐어. 그 다음에 효소의 특성에 대한 설명,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 맞고요. 특정한 물질에만 작용한다, 이거 맞고, 이런 거를 이제 기질 특이성이다 라고 얘기해. 딱 그 기질은 반응물을 의미합니다. 기질이 반응물이에요. 용어를 여러 가지를 섞어 쓰니까 좀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모든 효소는 동일한 입체 구조를 갖는 건 아니죠. 예. 그러면은 기질 특이성이라는 게 없지, 사실. 예, 동일한 어떤 구조라고 치면 3% 과산화수소수에 생간을 넣었다. 예. 자, 기포가 발생했는데 이거는 반응 자체를 아셔야 되는 거고요. 과산화수소수가 이게 원래 과산화수소고, 이게 녹아 있으면 과산화수소수고, 물에 녹아 있으면 요거는 원래 과산화수소고, 근데 이게 물하고 산소로 분해가 돼요. 개수 맞추면 이렇게 맞춰야 되고요. 이게 엄밀하게 따지면 그냥 가요. 원래는 그냥 되는데 너무 느려. 그래서 생간을 넣으면은 이게 촉매 때문에, 생간 촉매 때문에 이게 잘 돼. 그래서 이 분해 효소 이름은 이제 뭐지? 뭐랑 뭐 써야 되나요? 기포 성분은 산소죠, 산소. 근데 생간에 있는 효소의 이름은 카탈레이스라고 합니다. 카탈레이스가 생간에도 있고요. 우리 혈액 속에도 있고, 뭐 감자 이런 데도 있고요. 예. 효소가 관여하는 생명 현상으로 옳은 거, 근육 단백질 합성한다. 뭐 뭔가 만들어내는 거, 이런 거 효소가 관여합니다. 간에서 암모니아를 요소로 전환한다. 맞습니다. 소장에서 엿당을 포도당으로 전환한다. 맞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인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에는 모두 효소가 관여합니다. 산업 분야에서 효소를 사용하는 것의 장점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효소는 아무튼 촉매이기 때문에, 생체 촉매이기 때문에 반응 시간이 단축이 되는 거고, 고온 고압 조건에서 일어나는 거는 아니에요.
생체 촉매는 이제 단백질로 되어 있어가지고 고온 고압 조건에서는 그 단백질 구조가 변형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반응이 더 느려지게 될 거고 그 촉매에 의한 영향이 이제 줄어드는 거고요. 유해한 중간 산물이 생기지 않아 친환경적이다. 뭐 이런 거는 뭐 맞는 거야. 효소는 하여튼 효소를 활용하면은 이제 상당히 반응 속도도 그 낮출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효소가 생체 촉매이기 때문에 뭐 그 촉매가 금속이나 이런 촉매들도 있거든요. 중금속이나 이런 것들. 이런 거는 이제 환경을 더 오염시키고 이 생체 촉매들은 이제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습니다. 친환경적이다. 이거 맞는 거고. 일단은 문제 풀었고요. 근데 여기가 되게 세포 내 정보의 흐름이 되게 중요한 파트야. 근데 다른 친구들은 이거 지금 영상으로 설명하는 거 조금 안 좋은 것 같고 이건 내일 할 거고. 일단은 그러면 264쪽에 그동안 배운 거 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칸츠의 같은 거 안 돼 있죠? 그쵸? 4쪽에 1번은 돼 있어요. 아 1번? 휴메니티스트. 아 그렇구나. 그 물질대사 이건 안 돼 있나 보죠? 그렇죠? 네. 물질대사 요거 하겠습니다. 좀 읽으면서 화학 반응은 반응물의 원자 간 결합이 끊어지거나 새로운 결합을 형성하면서 반응물과 다른 생성물을 만드는 건데, 근데 그런 화학 반응이 인체 내에서도 뭐 일어날 수가 있고, 근데 그때 화학 반응이 진행되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겁니다. 활성화 에너지. 그 다음에 그 활성화 에너지를 높이거나 낮출 수가 있어요. 그런 애들을 촉매라고 하고, 높이면은 활성화 에너지를 높이면은 속도가 느려지는 거예요. 이건 반응 속도 느려지는 거고,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게 빨라지는 거예요. 그럼 낮추는 애들은 정촉매라고 하고, 높여가지고 속도를 느리게 하는 거는 부촉매라고 합니다. 부촉매는 뭐 쓰일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어도 과산화수소가 아까 전에 이제 원래 내가 분해된다라고 했는데 원래 늦춰진다라고 했는데 원래 반응이 간다라고 했는데 이게 상처에 닿았을 때 산소 기체가 발생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과산화수소 약국에서 사다가 냅뒀어 그냥. 그러면은 그때 이게 산소가 발생해서 날아가 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오히려 부촉매를 넣어놔요. 부촉매가 오히려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반응을 안 하게 하려고 평상시에 상처에 닿았을 때만 이제 하게 하려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부촉매도 있긴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평소에 과산화수소 만약에 피부에 부으면 안 아프고 상처에만 부었을 때 아픈 게 이것 때문에. 뭐 그렇기도 하고 그러니까 피부가 이렇게 노출이 되면 일단 좀 혈액이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카탈레이스가 있어요. 거기에 정촉매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산화수소를 뿌리면 여기 상처에서는 막 부글부글 나. 그럼 산소가 많이 발생하면은 그게 산화시켜 세균을. 그 세균을 산화시켜서 세균을 죽여요. 얘가 죽이는 산소가 많으면 이제 얘를 산화시켜가지고 죽입니다. 근데 그냥 다른 데는 효소가 없으니까 그냥 피부니까 거기서는 기포가 안 발생해요. 자, 그리고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말하며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으로 구분된다. 물질대사입니다. 물질대사와 생체 촉매. 물질대사는 생체 촉매인 효소가 관여한다. 그래서 체온 정도의 저온에서도 대기압 정도의 압력에서도 쉽게 반응한다. 저압에서도. 효소의 기능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 물질대사의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한다.
활성화 에너지는 낮추고 반응 속도는 빠르게 하고. 그림 이해하셔야 되고, 효소가 있을 때는 원래 이만큼 이제 활성화 에너지가, 그러면 여기를 못 지나가는 거야 이렇게. 여기를 넘어가야지 반응이 가는데,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이게 안 가는 거예요. 근데 활성화 에너지가 낮춰지면 요 정도 에너지로도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 거죠. 효소 작용의 원리. 효소는 특정 물질, 기질과 결합하여 활성화 에너지를 낮춘다. 그러니까 이렇게 결합을 했을 때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집니다. 그런 것을 효소의 기질 특이성이다 라고 해요. 자, 한 종류의 효소는 한 종류의 반응물에만 작용한다. 효소의 재사용. 효소는 생성물과 분리된 후 새로운 반응물하고 결합하여 다시 사용할 수가 있고요. 효소는 이제 소화시킬 때 여러 가지 소화 효소들, 생장한다라는 거는 여러 가지 단백질을 합성해야 되는 건데 그때도 효소가 필요하고, 하여튼 뭐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은 다 효소가 작용하는 거예요. 뭐 해독작용, 혈액 응고작용 이런 거 전부 다. 근데 생명체 내에서만 작용하는 건 아니고 바깥에서 작용할 수도 있어요. 그 효소가. 발효식품 같은 거 만들 때 뭐 식혜, 엿기름 속에 있는 아밀레이스, 연육제, 뭐 단백질, 과일 속에 있는 단백질 분해 효소, 뭐 고기를 연하게 하는 것들 말하는 거죠. 연육제는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사용하고, 의학 분야에서 요 검사지, 뭐 소변 검사제, 소변 검사, 혈당 측정기, 소화제 이런 거 효소고요. 산업 분야에서도 효소 세제, 효소 치약, 효소 화장품, 그다음에 식품 생산 및 섬유 가공에도 이용된다. 이런 거 읽어놔야지 아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효소 사용하는 게 섬유 가공 이렇게 써놓으면은 긴가민가 하거든요. 하여튼 사용된다 이거지. 자, 그래서 요거는 세폰의 정보 흐름은 다음에 하고요. 266쪽에 어디까지 풀려져 있나요? 69에 16번까지 16번까지 되어 있어요. 그럼 17번부터 29번까지 한번 풀어봐 주시고, 자, 17번부터 29번까지 269쪽입니다. 근데 뭐 처음 보는 거니까 자꾸 문제를 풀다 보면 익숙해지는 거거든요. 아직 다 한 건 아니죠? 네. 다 하고 왔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꼭 풀어보고 이제 영상을 봤으면 좋겠고요. 화학 반응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자, 반응물과 다른 생성물이 만들어진다. 이게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반응물하고 다른 애가 만들어지는 거고, 정촉매가 있으면은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져서 빨라지는 거고요. 부촉매는 화학 반응의 반응열을 증가시킨다라고 되어 있는데, 반응열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촉매가 있건 없건. 그러니까 반응열이 아니라 활성화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반응열은 생성물과 반응물이 정해지면 변화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반응물의 에너지와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기 때문에 그건 변화가 없는 거고, 촉매는 활성화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가 있을 때 일어난다. 반응은 맞아 이거. 그러니까 활성화 에너지보다 커야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가 연소 반응하려면은 활성화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뭐 초등학교 때나 이럴 때는 이제
발화점 이상의 온도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발화점 이상의 온도가 400도씨는 돼야지 얘가 타요. 종이도 있고 산소도 있는데 안 타잖아. 활성화 에너지가 안 돼가지고 안 타는 거예요 지금. 활성화 에너지 이상이 있을 때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거고,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새로운 원자 간의 결합이 생성된다, 형성된다. 그러니까 새로운 원자가 생성된다. 뭐 이러면 틀린 건데 결합이 형성이 되는 거는 맞아. 응? 글자 하나하나 똑바로 읽으셔야 됩니다. 뭐 새로운 원자가 만들어진다. 뭐 이러면 틀린데 원자 간의 결합이 새롭게 생긴다. 이런 거는 맞는 거예요. 지금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높아.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C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이거 흡열 반응이야, 흡열 반응. 응? 흡열 반응이고 C는 반응열이라고 해요. 반응열. 근데 반응물에서 그 활성화 상태까지의 에너지 차이가 활성화 에너지이기 때문에 A가 활성화 에너지예요. B라고 쓰기 쉽상인데 B는 만약에 이런 반응이면 발열 반응이면 요만큼이 활성화 에너지야. 흡열 반응에서는 이만큼이 활성화 에너지야. 흡열 반응에서는. 발열 반응에서는 요만큼이고. 자, 이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에 해당하는 거는 A 고르셔야 돼. A. B 아니야. 자, 이에 대한 설명. 이 반응은 흡열 반응이다. 에너지가 높아졌잖아. 반응물보다 생성물이 에너지가 높아졌잖아요. 그러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지 에너지가 높은 상태의 생성물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게 흡열 반응이고, 촉매가 있어도 C의 크기 변하지 않는다. C는 반응열은 안 변하는 거예요. 촉매가 있으면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거나 높아지거나 이럴 텐데, 뭐 낮아진다 하더라도 C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활성화 에너지가 높아져도 이렇게 높아져도 C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C는 변하는 게 아니고, 단백질 합성은 이 반응에 해당한다. 합성이 되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왜냐하면 새로운 화학 결합을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흡열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5번이고,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지 쓰시오.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말한다. 물질대사죠. 물질대사. 효소가 필요하고 반응 시 에너지 출입이 일어난다. 물질대사. 자, 그 다음에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인데, 가는 작은 분자가 큰 분자가 되는 동화 작용이고, 뭐 기억은 뭘까요? 뭐 에너지 출입인가 지금? 나는 이화 작용이고, 효소 같네요. 둘 다 기억이라고 써져 있는데 지금 효소 같아요. 지금 효소가 관여한다. 에너지 흡수하기 때문에 동화작용은 흡열 반응이고, 이화작용은 발열 반응이고, 가가 이화작용, 나가 동화작용이라고 써있네. 기억 틀렸고요. 기억은 생체 촉매인 효소이다. 맞고, 물질에 저장된 에너지 양은 큰 분자가 작은 분자보다 많다. 맞아요. 큰 분자의 화학 에너지, 화학 결합에 에너지가 저장이 되어 있는 거. 화학 결합에. 그래서 니은디귿 4번 답이고요. 나 반응은 지금 이화작용이었죠. 위에 나 반응은 이화작용이었고, 그래서 이제 분해하는 애들, 녹말이 엿당으로 전환된다. 분해되는 거죠. 포도당이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된다. 이런 거. 아미노산 결합으로 근육 단백질이 형성된다. 이거는 합성인데, 합성은 동화작용입니다. 4번 답이고요. 23번에 가는 이제 그 연소 반응이고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는 아니고 그냥 생명체 바깥에서 연소 반응이 일어나는 거고, 나는 일종의 물질 대사가 일어나는 거긴 해. 생명체 내에서. 자, 가와 나는 생성물의 종류가 같아요. 둘 다 포도당을 산소랑 반응하면서 얻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거 같고, 물론 이제 CO2와 H2 얻어지는 겁니다. 포도당 분해하면. 자,
자, 가는 나보다 높은 온도에서 일어난다. 맞습니다, 이거. 예, 생명체 내에서는 효소가 있기 때문에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일어나지만, 예, 가는 나보다 높은 온도에서 일어난다. 맞고요. 가는 나보다 방출되는 열 에너지 총량이 더 적다. 총량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효소가 있건 없건 그 반응열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에너지 총량은 똑같은 거고, 가에서 포도당의 화학 에너지가 열과 빛으로 전환된다. 맞아. 연소 반응이라는 게 원래 열이 나오고 빛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나 과정에 여러 효소가 필요하다. 이것도 맞아요. 근데 왜냐면 이 단계별로 기질들이 사실 다 달라, 이렇게. 그래서 여러 가지 효소가 필요한 거 맞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이화작용이라고 보면 되고요. A가 D로 되는 반응을 이 효소는 촉진한다. 맞고, 효소는 단백질로 되어 있는 거고요. C에서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진다. 맞죠? 5번 답. 그러니까 이게 효소 기질 복합체가 됐을 때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는 거고, 지금 방향을 잘 보셔야겠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분해 반응이야, 분해 반응. 이화작용 분해 반응. 그리고 이제 그 에너지 다이어그램도 맞네요. 예, 반응물보다 생성물이 더 낮고요. 분해작용이라는 거 알 수 있고. 기억은 반응열입니다. 활성화 에너지가 아니라. 이거는 반응열이고. 활성화 에너지는 요만큼이에요. 요만큼의 활성화 에너지. 자, A는 생성물이고, B는 반응물이고 맞고요. 예, 화살표 방향을 잘 보시면 되고요. C를 형성하면 기억의 크기가 줄어든다. 아니다. 기억은 줄어드는 게 아니라 활성화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야. 기억은 변화가 없어요. 이 효소는 이화작용이다. 분해하는 거니까. 반응이 일어나면 에너지가 방출된다. 발열 반응이고 지금. 자, C의 생성 빈도가 높을수록 반응 속도가 빠르다. 그쵸? 이 효소 기질 복합체가 많이 형성되면 속도 빠른 겁니다. 2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인데, 하나는 생간, 하나는 삶은 간인데, 이거는 효소가 파괴됐다라고 보셔야 돼. 삶으면 단백질이 변형이 일어나니까. 증류수에는 효소가 없고요. 기포가 발생하는 양은 A가 제일 많은 거고, 카탈레이스는 A보다 B에서 활발하게 작용한다. 아니죠. A가 활발하게 작용하는 거고, 시험관 C의 증류수는 과산화수소 분해를 방해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영향을 안 주는 거고, 방해하는 건 아닙니다. 뭐 부촉매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사실 인산이 부촉매로 사용되는데, 인산이 들어가 있으면 부촉매가 되긴 하는데, 물은 아닙니다. 자, 이게 화살표 잘 봐요. 이렇게 들어가서 떨어져서 분해 반응이네, 그쵸? 분해 반응이고, 그 다음에 나는 이 효소의 농도에 따라서 A와 B로 다르게 하였을 때, 그러니까 A 농도가 더 많은 거죠. 효소의 농도가. 얘가 반응 속도 지금 빠르기 때문에. 자, 효소의 농도는 A가 더 크다. 효소가 많을수록 효소 기질 복합체가 많이 형성이 되면서 반응 속도 빠르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S1에서 기억의 양은 A가 더 많다. 기억이 효소 기질 복합체예요. 예. 더 많죠. 반응 속도 빠르잖아, A가. S1에서 전체 효소수 분의 반응물과 결합한 효소수의 비율은 B가 더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좀 어려운데, B는 전체 효소가 다 반응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포화된 거야, 포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1이야, 얘는 거의 1이야. 요 비율이. 왜냐하면 이거 지금 반응 속도가 최대한으로 지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효소들이 전부 다 반응에 참여하고 있는 거야, 이거는. 그 전체 효소 수분의 반응에 참여한 효소 수가 1인 거예요, 비율이. 근데 A는 원래 이만큼까지는 그 반응할 수 있는데 이만큼만 한 거야, 지금. 그러니까 반응물의 농도가 좀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효소가 많은 거야, 지금. 그래서 전체 효소 수분에 반응물과 결합한 효소가 1이 안 돼요. 어느 때 1이냐면 한 요 정도 돼야지 1 되는 거예요. 어렵죠, 문항이 지금? 얘가 1보다 작습니다, 얘가. A는 1보다 작아요. 결론적으로 A, B가 더 많은 게 맞아요. 그쵸? A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전부 다 참여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율이 1보다 작아요. 되시죠? 5번이 답이고요. 자, 그림은 효소의 농도가 일정할 때 반응물의 농도에 따른 효소와 반응물의 결합 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반응물이 아직은 적어가지고 요런 애들은 아직 효소가 남아 돌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포화 상태야. 요것도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비슷한 거야, 속도가. 효소가 있어야지 반응이 가는데 효소가 지금 다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반응 속도가 비슷한 건데 A의 효소를 첨가하는 게 아니라 반응물이 부족한 거야. 효소는 남아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반응물을 넣어야지 증가하는 거야. 효소를 첨가하는 게 아니라 반응물을 넣어야 돼, 지금. B에서 반응물의 농도가 높아지면 반응 속도가 증가한다. 안 그래요. 지금 반응물 많아져 봤자 효소는 이미 다 지금 포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속도 증가하는 거 아닙니다. 효소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 크기는 이거는 어찌됐건 같은 반응이잖아요. 지금 속도를 물어본다라고 치면은 C가 더 빠르다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이거는 같은 반응이기 때문에 활성화 에너지는 효소랑 그 결합했을 때 낮아지는 정도의 크기는 똑같아. 속도를 물어보자면 A보다는 C가 빠른 건데 활성화 에너지 크기를 물어봤기 때문에 A랑 C랑 지금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넘겨서 29쪽 키위를 갈아 소고기를 재워두면 소고기가 연해진다. 여기에 연육제 같은 게 있는 거야. 연육제라고 하면 되나? 하여튼 연육제 같은 그 고기를 연하게 하는 효소가 있는 거예요. 그 효소의 그런 작용이 맞고요. 기억. 요 검사지에 당뇨병 환자의 오줌을 묻혔더니 요 검사지가 청색으로 변화했다.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한 거야, 이게 효소가. 옷에 찌든 때를 제거할 때 세제를 이용한다. 이거는 이제 이게 문항이 아니었구나. 이거 다 효소의 작용 설명한 거야, 가나다가. 자, 모두 효소가 관여하는 현상이다. 맞고요. 요 검사지로 녹말의 유무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돼 있죠? 당뇨병이라고 돼 있잖아. 포도당의 유무 검사하는 거죠, 포도당. 당뇨병이 뭔지는 아셔야죠. 포도당이 소변에 섞여서 나오는 게 당뇨병이기 때문에 포도당이 있냐 없냐 검사하는 거고요. 키위와 효소 세제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 때가 있잖아. 보통 단백질 때야, 단백질 때. 그거를 분해해서 이제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집안에 떨어져 있는 먼지의 대부분은 사실 사람한테서 나오는 단백질이에요. 뭐 창문 열고 살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 바깥에 나갔다 들어온다 하더라도 뭐 흙을 막 왕창 묻혀갖고 들어오는 거 아니거든. 내 옷 한번 벗으면 내 각질이 다 떨어져. 그 단백질 때가 대부분이야. 그래서 그거를 제거하는 효소가 들어있는 세제를 쓰는 겁니다. 자, 잠깐만 5분만 쉬었다가 오늘 아무튼 5시 반까지 할 거고, 그쵸? 네. 통합사고력 문제 요거 조금만 쉬었다가 5분만 쉬었다가 할게요.
몇 번, 별로 몇 문제 안 돼. 5문제밖에 안 되네. 일단 5문제 정도만 풀어보고 한번 써볼게요. 5번까지만 한번 써보시고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세포막의 주성분과 구조를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 주성분은 요게 인지질이야. 인지질. 이게 인산머리와 지질. 인지질과 단백질. 여기 인지질, 단백질. 주성분은 인지질과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구조를 설명하라고 되어 있네. 인지질 이중층에, 여기 인지질이 이중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중층에 단백질이 박혀 있는 그런 구조야. 근데 이게 딱 고정이 된 건 아니고 유동성이 있습니다. 예. 이때 단백질은 유동성이 있어요. 뭐 이거를 좀 유식하게 하여튼 유동 모자이크 구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아예 고정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이렇게 쓰면 되고, 그리고 해설에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세포막의 주성분은 인지질과 단백질이다.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에 단백질이 군데군데 박혀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 이 정도 쓰면 될 것 같고요. 세포 호흡에 필요한 산소와 포도당은 세포 밖에서 안으로 흡수되고 이산화탄소는 세포 안에서 밖으로 방출된다. 산소, 포도당, 이산화탄소가 세포막을 통해 이동하는 원리를 세포막의 구조와 관련지어 설명하시오. 근데 지금 이 세 종류를 이제 설명할 건데, 산소와 이산화탄소는 그 입자가 작아. 입자가 작고 소수성입니다. 극성이 없어. 무극성이야. 소수성이라고 할게. 소수성이어서 인지질층을 통과하고 포도당은 입자가 커요. 포도당은 입자가 커서 단백질의 그 통로가 되는 거야. 단백질을 통해 이동하는데, 이동하는 원리는 농도 차이에 의한 확산으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자꾸 답안지를 보세요. 통합사고력 문제 이런 거는 답안지를, 모범 답안을 꼭 보세요. 뭐라 써있냐면, 산소와 이산화탄소 같은 기체 분자는 세포막의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여 확산한다. 이온과 같이 전하를 띤 물질이나 포도당과 같이 비교적 분자가 큰 물질은 세포막의 단백질을 통해 확산된다. 뭐 이렇게 써있어. 뭐 비슷하게 써있는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3투인데, 양파 표피세포를 나는 양파 표피세포의 용액 X를 떨어뜨리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의 모습이다. 세포벽은 이제 그대로 있는 겁니다. 세포벽은. 이 세포벽이야, 이게.
이렇게 되는 거를 이제 그 원형질 분리라고 하는데 이런 이유가 물이 빠져나가서 그래요. 물이 빠져나가서 그렇죠. 나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이유를 용액 X의 농도와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과 관련지어 설명하시오. 물이 빠져나간 거는 이제 삼투 현상 때문에 그런데 이게 용액 X의 농도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세포 안보다 높은 거야. 높아서 물이 삼투 현상에 의해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깥에 있는 용액의 농도가 저농도야. 아니 미안, 고농도지 미안해. 예. 고농도, 바깥이 고농도고요. 고농도고 물이 빠져나가는 거야. 모범 답안에는 이제 용액 X가 양파 표피 세포 안보다 농도가 높아서 삼투에 의해 물이 세포 안에서 바깥으로 이동한다. 그 결과 세포질이 수축하여 나와 같이 세포막이 세포벽과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예. 뭐 이렇게 쓰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그래프는 과산화수소가 분해되는 화학 반응을 카탈레이스 유무에 따른 에너지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A에서 C 중 카탈레이스가 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에 해당하는 거 뭐예요? 뭐야? B 아니에요? B죠, B. B 일단 써야 되고요, B.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설명하시오. 카탈레이스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반응 속도를 증가시키는 생체 촉매이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정도 쓰면 될 것 같은데. 자, 모범 답안은 이제 B 썼고, 활성화 에너지는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 반응물이 넘어야 할 에너지 언덕에 해당하므로 A와 B가 활성화 에너지인데, 카탈레이스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 반응을 촉진하는 생체 촉매인 효소이기 때문에 B가 카탈레이스가 있을 때보다의 활성화 에너지다.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녹말과 단백질이 들어있는 용액에 아밀레이스는 녹말을 분해합니다. 근데 단백질은 분해되지 않아요. 그 이유를 그림과 관련지어 설명하시오. 이게 입체적인 구조랑 관련이 있거든요. 입체 구조가 들어가야 됩니다. 효소는 이거 모범 답안 참고해서 씁시다. 종류마다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갖고 있어요. 입체 구조를 갖고 있어 입체 구조에 맞는 반응물하고 결합하여 반응을 촉진한다. 그러니까 입체 구조가 안 맞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예. 그 아밀레이스의 입체 구조와 녹말의 입체 구조는 맞지만 단백질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과산화수소가 담긴 시험관에 생간을 넣으면 기포가 발생하는데 기포 발생이 멈춘 시험관에 과산화수소수를 첨가하면 다시 발생한다. 자, 그러니까 요 효소가 재사용되는 요 화살표가 중요하겠죠? 효소는 간단하게 쓸까요? 효소는 재사용되기 때문이다. 됐고요. 그 다음에 자, 동물 세포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자 세포에서 핵 속의 유전 물질에 따라 인슐린이 합성되어 세포 바깥으로 분비되기까지 과정을 세포 속잉환과 유전 이건 안 되네. 요거는 배운 다음에 해야 되네요. 요거는 배운 다음에 해야 되고요. 시간이 좀 남아서 수능형 문제도 한번 도전을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내신에 나올 법하지는 않아요. 조금 어려워서. 근데 이제 요런 형태로 수능에 진짜 나와요. 그 수능형 문제. 뭐 1번부터 4번 일단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도전해보고 1번부터 4번까지 해볼게요. 자, 좀 어려울 수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가는 지면에서 높이 2m인 지점에서 가만히 놓은 물체 A가 T1일 때 1m만큼 낙하하고 그 다음에 지면에서 1m인 지점에서 A와 동일한 물체를 B에서 가만히 놓네요. 낙하시키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네. 그러니까 얘가 떨어지다가 기다리고 있다. 여기 지나갈 때 놨다 이 소리죠, 그렇죠? A와 B는 각각 A가 낙하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T2, T3 초 후에 도달한다. 얘는 T2 정도 지났을 때 도달한 거야 지금. 그 다음에 나는 사실 1m만 낙하하면 됩니다. 나는 T3 초라고 되어 있는데 A가 1m 낙하하는 시간이나 B가 1m 낙하하는 시간이나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 T2는 T1의 1.5배다. 이 밑면의 넓이가 근데 이게 중력 가속도 10으로 하라고 돼 있네요. 그렇죠? 밑면의 넓이가 이동 거리야.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 밑면의 넓이가 이동 거리입니다. 자, 근데 요만큼이 1m가 돼야 돼. 1이 돼야 돼. 1. 요 밑면의 넓이 1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요것도 1 돼야 돼. 왜냐하면 T1에서 T2 지나는 동안에 1m 더 낙하하는 거잖아요. 요 넓이도 1 돼야 돼. 자, 그런데 그럼 시간을 알면 되잖아. 시간. 숫자 다 나왔기 때문에 사실 할 수 있어요. 요게 가속도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은 1초 지날 때마다 10m/s씩 증가한다 이런 뜻이야. V1을 어떻게 쓰면 되냐면 V1은 10의 가속 10m/s의 가속도로 T1만큼 낙하한 후기 때문에 V1의 속도가 10 곱하기 T1이랑 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앞에서 배우긴 했는데 가속도가 뭐예요? 가속도는 시간 변화량 분의 속도 변화량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가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속도 변화량이 나와.
10m/s 제곱의 가속도로 t1만큼 지나면 v1의 속도가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야. 예.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근데 얘가 1m가 돼야 되잖아, 요 삼각형의 넓이가. 삼각형의 넓이가 1m가 되려면, 잘 봐라, 요 밑면의 넓이는 t1이고 높이는 얼마예요? 높이는 10t1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t1 곱하기 10t1. 이거를, 이게 삼각형의 넓이인데 얘가 넓이인데 이게 얼마가 돼야 돼? 1 돼야 돼. 1. 왜냐면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 밑면의 넓이가 이동거리잖아요. 거의 다 했어요. 그래서 5t1 제곱이 1이야. t1 제곱은 5분의 1이고 t1은 루트 5분의 1이에요. 루트 5분의 1. 분모 유리화 그냥 일단 안 해놓을게. 루트 5분의 1 초야. 이해 가요? 예. 근데 요런 거랑 똑같이 바닥에 닿는데 2m인데 원래 이게 공식이 하나 있어요. 그 공식만 따라 쓰면 상관없는데 T2 여기 이제 요거 하는 거예요. 봐봐. 요거 여기. T2만큼 지나는 동안에 요만큼이 얼마냐면 10T2야. 맞죠? 네. 그러면 똑같이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곱하기 T2 곱하기 10T2가 2가 나와야 돼, 지금은. 왜냐면 밑면의 넓이가 2가 나와야 돼. 2m 낙한 거잖아. 여기서 여기까지 2m 낙한 거잖아, 2m. 그래서 5t2 제곱이 2고 t2는 루트 5분의 2겠죠. 그러니까 이게 루트 2배가 되는 거야, 루트 2배. 자, 그래서 이게 아니에요. t2가 t1에 루트 2배 돼야 돼.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유리하면 2배 아니에요? 아, 유리하면 2배예요? 그러니까 T1이 5분의 루트 5고 T2가 5분의 2 루트 5니까 응. 2배 아니에요? 아, 루트 2배죠? 2배 아니죠? 루트 2배입니다. t1이 t2의 루트 2배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v2는 그러니까 시간이 v1 같은 경우에는 이 10t1만큼 지나야지 되는 거, t1만큼 지난 거기 때문에 이거 아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중 속도는 이게 속도 변화량이긴 한데 처음 속도가 빵이기 때문에 가속도 10의 시간을 곱하면은 나중 속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V2는 10 곱하기 루트 2배잖아. 루트 2배잖아. T1의 루트 2배잖아. 그쵸? T2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똑같이 V2가 루트 2배 되는 거예요. 이해 가죠? 이거 틀렸고. 그럼 T3는 요거냐? T3는 T1이 그럼 T3는 이제 구해야 되는데 1m 낙하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는 거야. 1m 낙하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잘 봐. A가 여기서 여기 낙하하는데
아까 T1 요만큼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A가 그 1m 낙하는데 이만큼 지난 거야. 근데 그 이후에 다시 B가 여기서 1m 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B도 요만큼이 또 어떻게 되겠어? 이만큼이. 추가되는 거야. 그러니까 0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두 개 더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때는 분모 유리화 해야겠죠. 5분의 루트 2 두 개니까 5분의 2 루트 5초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래서 디귿만 맞네요. 2번 답이고요. 이게 이제 통합과학에 이 정도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사실 물리 원 정도 되면 이렇게 나올 수는 있어요. 뭐 그럴 수는 있어. 예. 학교에 따라 뭐 진짜 어렵게 나오면은 모르겠지만 2번은 자 H인 지점에서 수평 방향으로 V의 속력으로 던진 물체가 지면에 도달하는 모습이다. 그 얘가 요렇게 떨어진 거네. 요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지면에서 높이 h-인 지점 A에서 물체가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2분의 1이 되는 경로상의 지점이다. h 대 h1의 그 비율은 h분의 h-는 이렇게 물어봤는데 잘 봐요. 수평 방향은 일정한 속력으로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요 거리랑 요 거리가 같으면 시간은 어떤 건가요? 이 둘의 시간은. 시간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만큼 떨어지는 시간이랑 요만큼 떨어지는 시간이랑 같은 거야. 그럼 이제 요 비율만 아시면 되는데 같은 시간 동안에 떨어지는 거는 맞는데 요거를 이렇게 그리시는 게 좋아. 얘가 VT 그래프라는 걸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연직 방향은 일정한 가속도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V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같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 시간이 T라고 하면 요 때는 ET인 지점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H는 이만큼을 말하는 거고 H-는 요만큼을 말하는 거야. 다시 H라고 하는 거는 ET가 지났을 때 땅바닥에 닿는 거기 때문에 요 삼각형 전체 넓이를 말하는 거고 이해 가나요? H-는 여기 T에서부터 여기까지. 물론 이제 중력 가속도 10이라고 놔두고 해도 되는데 그러면은 이런 거야.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야. 이게 전체 넓이 분의 요만큼인데 일정하게 빨라지는 거여서 요 각각의 면적이 4분의 1씩이 됩니다. 그래서 H가 4고 H-는 요 구역의 넓이랑 똑같아. 여기 3이야 3 그쵸? 4분의 3이야 4분의 3. 이거를 물론 식으로 풀 수도 있어요. 자, 봐. 이 밑면의 넓이에 관한 식이 지금 2분의 1 곱하기 요 속도가 같은 시간 흐르면 이게 2배가 됩니다. 2배. 중력과 속도를 그냥 G라고 하자. 그럼 중력과 속도를 G라고 하면 T초 흘렀을 때의 속도는 GT야. 그러면은 얘가 2분의 1 곱하기 GT 곱하기 뭐예요? T예요. 아니 ET로 해야겠다. 미안해. 여기 ET로 해야겠습니다. ET 흘렀을 때 전체 구할게. 전체 구할게.
2GT예요. 그래서 2GT 곱하기 2T만큼이 전체 넓이야. HH. 근데 여기는 2분의 1, 여기는 평균으로 해야겠다. 하여튼 요 넓이 구하는 거는 평행사변, 그 사다리꼴 넓이죠. 사다리꼴 넓이. 사다리꼴 넓이긴 한데 일정하게 빨라질 때는 그 중간값이 평균값이에요. 중간값은 이거 2개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누는 거니까 2개 더하면은 3GT고 그걸 2로 나누면은 평균 속력이고, 근데 평균 속력으로 몇 초만큼 지나는 거예요? T만큼 지나는 거예요. 왜냐면 그 평균 속력으로 T만큼 지나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정리하면 나올 거야. 2분의 1은 다 없어지고요. T 이거 2번 곱한 것도 다 없어지고 G도 없어지고. 그러면은 요거 이거 요 앞에 2분의 1은 하는 게 아니네. 미안해요. 요건 2분의 1 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건 아니잖아. 이거는 내가 이거 위에 거 할 때는 그냥 평균 속도에다 시간 곱한 거잖아. 그쵸? 그래서 2분의 1은 여기서 없애면 되고 4분의 얼마야? 3. 4분의 3이고요. 자, 너무 어렵나? 물리 문제 좀 어렵죠? 7번 볼까 일단 7번. 갔다 오세요. 자, 몇 개만 풀어볼게요. 3번에 7번에 직권과 기권의 층상 구조를 나타내는데 가에서 지구 자기장 형성은 비층과 관련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구 자기장은 외핵과 관련이 있습니다. 외핵이 액체 상태여서 철이나 니켈 이런 게 자성을 띠거든요. 그런 게 이렇게 돌다 보면 일종의 유도전류가 생기고 유도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외핵이 액체 상태인 것과 관련이 있고 나에서 육상생물권 형성과 관련되는 것은 B층이다. 수상생물권에서 육상생물권으로 올라오는 게 오존층이 형성되어서 자외선을 차단해줬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자외선 차단해주는 오존층은 성층권에 있지. 성층권 맞죠? A층에서 나타나는 지표의 변화는 주로 나의 A층과 관련이 있다. A층에서는 대륙권인데 대륙권에서 기상현상이 벌어지지. 기상현상이 있죠. 비 오고 막 이런 거. 그러면은 A층 직권에서 그 지각의 그 뭐 풍화작용이라던가 이런 거 기상현상이랑 관련이 있어요. 그쵸? 물이 흘러가면서 그 풍화작용을 일으키고 이런 거 있기 때문에 7번은 니은 디귿, 5번 골라야 되고요. 자, 8번에 지구상의 물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A가 해수인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육수 중에 제일 많은 게 빙하고,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이제 빙하를 제외한 물이겠죠? A는 B보다 밀도가 크다. 소금물의 밀도가 더 큽니다. 물의 순환은 B보다 C가 활발하다. C는 사실 얼음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순환이 활발하지는 않지. B에 있는 물은 뭐 증발도 됐다가 B보다 C가 활발하다 쓰네. 증발도 됐다가 뭐 그 떨어지기도 했다가 이러는 거니까 B가 더 활발한 거고요. 지구 온난화가 심해지면 A 양이 증가할 것이다. 빙하가 녹으니까 해수의 양이 증가하는 거죠. 기억 이거 고르시면 되고 3번. 자. 군데군데 풀게 이거는.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그림 11번 볼게요. 그림은 판의 경계와 이동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A는 호상 열도인데 호상 열도는 이 해구와 나란하게 생깁니다. 그쵸? B는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난다고 되어 있는데 B는 해령이 아니에요. 해령은 C고 여기는 변환단층 부분이야. 변환단층에서는 지각 변동에서 화산 활동이 있지는 않아요. 지진만 있습니다. 또 이제 천발 지진이 주로 있죠. 천발 지진이. C에서 생성된 판은 D에서 소멸된다. 맞아요. C에서 마그마가 솟아 올라오면서 판이 형성이 되고 생성이 되고 나중에 이렇게 침강하면서 소멸되는 거 맞아요. E에서 신발 지진이 발생한다. E는 천발 지진이 발생하는 천발 지진. 신발 지진은 D. 기억 디귿 1번이고요. 13번. 13번 군데군데 좀 풀어보겠습니다. A 근처의 해령과 해구 사이의 거리는 시간이 갈수록 좁아진다. A 근처에 어렵는데 좁아졌네. 좁아졌네요. 이렇게 된 거야? 진짜? 좁아진 게 맞네요. 원래는 이렇게 있었대. 해령이 2,900만 년 전에는 여기가 해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붙었네. 이렇게 오면서. 지금 여기가 이제 미국인데 여기 변환단층 있는데 이렇게 된 거 맞네. B는 C보다 해양 지각의 나이가 많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해령이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벌어지는 거야. B가 나이가 더 많은 거예요. C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B가 더 오래 나이가 더 많이 된 거야. 니은 답이고 되고요. D는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변환단층에서는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천발 지진이 주로 발생하죠. 자, 15번은 저기고 마지막으로 16번 맞죠. 16번 이런 건 좀 자주 나오니까. 자, A와 B가 이동하는 방식을 나타냈는데 A는 뭐 입자가 크거나 아니면은 뭐 이온이거나, 그러니까 A 같은 경우에는 뭐 주로 이제 보기로 나오는 게 포도당이거나 아니면 이온 이런 애들이고,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는 것은 이산화탄소나 산소나 이런 애들. 근데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는 애들은 농도차가 클수록 이동 속도가 점점 이렇게 빨라져요. 근데 단백질을 통과하는 애들은 만약에 단백질이 꽉 찼다. 통로가 수도 없이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단백질 통로가 꽉 찼으면은 농도차가 나더라도 이동 속도가 증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얘가 A의 이동에 관한 그래프고 B의 이동에 관한 그래프야. 근데 이거는 다 확산이에요. 확산에 의해 세포막을 투과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가는 겁니다. 다. 기억 맞고. 니은의 가는 물질 A의 이동 속도 이거 틀려. 그래프를 해석을 해야 됩니다. 나는 물질 B의 이동 속도이다. 아니고요. 세포막에는 물질 A를 선택적으로 투과시키는 단백질이 있다. 이게 맞아. 그러니까 이게 세포막을 통과하는 애들도 선택적 투과를 해요. 그러니까 다 통과하는 게 아니고
A라고 하는 애는 A 통로만 통과를 해. 다른 애는 다른 통로가 따로 있어요. 뭐 칼륨 통로가 따로 있고 나트륨 통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선택적 투과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수고했고 여기까지 일단 하고 내일은 이제 요 1권은 아마 마무리 질 것 같습니다. 네. 수고했어요.